자,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1997년 찰스 무어는 인물 나왔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음 왜 이래?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한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는데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흐릿한 섬, 여기 이제 쓰레기 섬이었다는 거죠. 보면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상을 이렇게 회상했다라고 했고, 그럼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인용이 쓰인 거겠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인물의 경험담을 직접 인용했다. 그래서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이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자, 태평양 쓰레기 섬을 찰스 무어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왜 거기에 쓰레기 섬이 생기게 되었는가, 왜 쓰레기들이 거기로 모이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자 하겠죠.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근데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더운 공기에선 보통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왜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는 거지? 아무튼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자, 요거죠.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류도 원래 이 그 바다의 흐름도 바다의 흐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나가지 않으니 해류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물은 계속 돌긴 돕니다만 이게 겉으로 도는 게 있고 속으로 도는 게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고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며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니까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옛날엔 바람으로만 이제 다녔으니까. 참치고래 상어도 이곳을 걸었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치나 고래들도 상어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크기는 정확하지 않고 관찰이 어렵대요. 자네가 플라스틱이어서 거기에 비행기를 이렇게 내려앉힐 수가 없잖아요. 땅이 아니니까.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인공위성으로는 왜 관찰이 안 되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 추정치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아니 70만이랑 1500만이면 님들아 20배가 넘어요. 너무 이걸 지금 연구라고 해? 참.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이다. 그렇겠죠. 동물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쓰레기 섬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책임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환기라는 것은 떠올리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고 이 엄청난 크기를 우리 인간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원인이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형성 원인. 왜 여기에 쓰레기 섬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인데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이다. 둘 다 원인과 관련된 원인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대요. 심각하네요 이거.
자, 그다음 120쪽 봅시다.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인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세우고 버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산물 공장 어쩌고 업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축 분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얘들이 그냥 싸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들이 얘들이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엄청 많거든. 예? 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마리 키운다. 그러면 하루에 2,000마리가 뭐 한 번 또는 두 번을 싸대는 거죠. 근데 그 거기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똥물이 다 강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정화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로 흘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수질오염.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수질오염과 그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자, 이것들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어요. 그렇구나. 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만들죠.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진 않다.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해안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 바다에도 쓰레기장이 있구나.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구역이 그것이다. 서해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수심은 80m. 동해병 구역은 동해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지역이다. 동해정 구역은 어쩌고 아휴 못다. 자, 그렇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쓰레기장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집니다. 뭐라고요? 아,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됐다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라는 거지? 바다에도 못 버리고 육상에도 못 버리면 아니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구나. 그럼 왜 바다에 버리지? 아니 원칙이 있다며 아까 육지에서 나온 건 육지에 버려야 된다며 왜 음식물 쓰레기는 못 버리게 하는 거야? 아이고.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예, 분뇨.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뭘 했어야 돼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육지에 못 버리니까 바다에 버립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이다. 굉장히 이제 눈앞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해양 정책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이른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원칙이요. 예?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도 버리면 안 되고 바다에도 버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도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다음 보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놨는데 그 중에서도 동해 병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일본이 그 원전, 네? 폐기 뭐더라? 뭐 무슨 중수핵이요? 뭐 무슨 아무튼 무슨 그 원전에서 나온 그 물을 이제 바다에다가 버리겠다, 방류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특히 우리나라죠. 뭐 주변 국가 우리밖에 없죠. 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왜? 바다는 다 이어져 있거든. 예. 바다가 오염되면 한 곳이 오염되면 나머지도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 뭐 가축들, 짐승들 다 오염될 수 있죠.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바다 생태계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가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는 어쩌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없나? 중요한 내용. 이거 런던 의정서. 자, 요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필요 이유.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쵸? 런던 의정서를 지켜야 되니까,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2013년 여기 얘기를 했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뭐 그래서 밑에는 이제 뭐 오염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물론 지구엔 자정 능력이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어쩌고 하면 뭐 분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사실 지구가 자정 능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간이 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예. 사람이 너무 많아. 중국 새끼들.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자, 이 주장입니다. 주장. 주장이자 대안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주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개인적 측면의 대안과 국가적 차원의 대안, 이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끝.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가 딱 돼 있죠. 일단 주제는 해양오염, 그리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자, 일화를 소개했다. 그 누구였죠 앞에 그 요트 선수.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 끌어냈고 과학적 근거 자료 제시했다. 뭐 있었죠? 과학적 근거 자료 이런 거 이런 거 이거죠. 왜 여기에 쓰레기 이게 생기는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요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생겼다.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밑에는 이제 약간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 앞에 문제를 제시하고 뒤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해양의 오염이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요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플라스틱 쓰레기섬 발견 일화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섬의 형성 원인, 그죠? 뭐 해류가 어쩌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무풍지대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쓰레기를 버린 책임이죠.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쓰레기 배출 기본 원칙.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에 버려야 된다.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와 하나 뭐였죠? 가축분유를 갖다 버린 건 아니잖아. 그죠?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고 바다 쓰레기장에 버림. 그 다음에 가축분유를 정화하는 시설
이 부족하다. 기술도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자, 여기 이제 문제 상황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줄여라. 이건 개인적 대안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환경 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대안. 이겠죠. 끝. 자,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사실 일회용품 적게 쓰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이 이제 일회용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게 쓰자. 그다음에 학습 활동을 보시면 쓰레기섬 왜 생기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부의 해결책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육지의 쓰레기를 이제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거기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해양 배출을 휴식연제를 설정해서 금지했는데 뭐 이게 이걸 대안이라고. 그리고 런던 정서에 따라 가축 분유 해양 배출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육상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이 쓰레기들을 해결을 하게 해야 된 거죠. 하기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제시했고요. 이런 건 이제 비판함의 읽기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생각해보자. 이런 건 비판함의 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만 이야기해봐야 될 게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세계 인구가 모두 여기에 동참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